자, 이제 기말범위 테마, 이산확률 변수와 이항분포,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좀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서, 좀 어떤 유형들이 좀 자주 나오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통계인데, 확통은, 누적이야.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런 세는 것들을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한단 말이야. 그럼 세는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두 번째 단원에서 이제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해당 사건을 이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를 확률 단원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대단원은 이제 여기 통계인데, 통계는 이제 확률 값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질 확률, 또 다른 특정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통계적으로 이제 나타낸 거를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로 나타내서 뭐 평균이라는 것도 계산해보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봅니다. 뭐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하긴 했었을 거야. 중3 때 아마 하긴 했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용어들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확률 변수는 이제 저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 이제 변수는 변수인데, 뭐가 변하는 수인데, 확률을 이제 갖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률을 갖고 있는 변수. 그게 이제 뭔 소리냐? 예를 이제 들어봤을 때, 만약에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검은 공이 이제 2개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이런 상황.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2개를 이제 꺼내는데, 2개를. 그 2개를 꺼냈을 때, 검은 공과 흰 공이 이제 막 개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이제. 뭐, 흰 공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뭐, 검은 공 하나씩 이런 식으로도 검은 공 2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2개 뽑을 때에는 이 3가지 경우가 다죠? 이 3가지 경우가. 이거 말고 예외는 없지. 그러면은 이 3가지가 이제 벌어질 확률을 한번 표로 작성하는 거야. 이 3가지가 벌어질 확률을. 자, 나는 기준을 이제 흰 공으로 기준을 잡을게. 흰 공. 흰 공을 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흰 공이 이제 나오는 횟수가 이제 빵번일 때, 한 번일 때, 2번일 때. 이제 빵번, 한 번, 2번으로 이제 봐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각 흰 공의 개수에 따라서 그 상황이 벌어질 확률을 밑에다가 작성할 겁니다. 지금 원래 5개가 있었는데 그중 2개를 동시에 뽑았을 때 흰공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거는, 흰공이 아예 안 나오면 총 2번을 뽑긴 뽑아야 되니까 흰공이 안 나왔으면 나머지 2번은 검은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확률을 적어주시는 거지. 흰공 3개 아예 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검은공 2개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확률을 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흰공 1개일 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확률을 작성합니다. 전체 옷이 2분의 흰공 3개 중 하나, 검은공 2개 중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상황에 따라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확률을. 그럼 이제 계산을 다 이제 계산까지 해보시면 10분의 6, 10분의 1, 10분의 6, 10분의 3 나와가지고 확률의 총합이 이제 1, 2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 확률들을 다 더해주시면 지금 1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5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에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흰 공의 개수, 요 놈 있지. 흰 공의 개수에 해당되는 요 놈. 자, 요 놈을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확률 변수. 이제 흰 공의 개수가 지금 뭐 0개, 1개, 2개 변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 각각의 변수는 어떤 확률을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얘다.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얘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확률 변수. 그러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로 나타냅니다. 표로. 원래는 이렇게 네모칸 이렇게 쳐가지고 표로 이렇게 원래는 표현을 해줘야 돼. 원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표로 나타내거든,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 맨 앞에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붙이게 되는데, 맨 앞에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밑에는 원래 없어. 근데 이제 그냥 계산을 한 거를 그냥 값을 밑에다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는 주로 이제 대문자 X, Y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써가지고 여기는 X가 오게 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게 되는 거, 그 확률 값들 있잖아. 확률 값들. 확률 값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확률 단원에서는 확률을 이제 P라고 주로 이제 썼기 때문에 P라고 이제 쓰는데 대문자 X를 소문자 X에 대응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소문자 X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P 라지 X는 0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값을 구해주라 라고 만약에 물어봤으면은 이제 요 확률을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10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10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포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요 P 라지 X는 스몰 X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있잖아요. 이제 요 놈. 요 놈은 어떤 확률을 이제 계산해낼 수 있는 식인 거거든.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는 식. 얘네를 1번 합니다. 1번화. 1번화에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잘 봐야 돼 이거. 분모는 OC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흰 공의 개수를 내가 지금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흰 공의 개수가 이제 소문자 X에 이제 대응을 시켜가지고 3CX 곱하기 2C. 자, 얘는 이제 흰 공의 개수고 얘는 검은 공의 개수가 지금 와줘야 되는 거니까 남은 횟수인 2-X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볼 수가 있어. 이 확률들을 나오게 하는 일반화된 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확률들로 계산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요 X라는 거는 저 확률 변수, 소문자 012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012. 요거까지 이제 반드시 달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함수. 이제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다. 근데 왜 질량이냐? 이거는 사실 그 외국에서 이름을 붙인 거거든. 외국에서. 그래서 확률, 그 다음에 질량 내지 메시지,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이름 붙였어. 이제 그 각각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요 확률을 약간 그 질량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긴 거야. 그래서 일반화된 그 확률 계산할 수 있는 식을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확률 질량함수. 근데 이제 이런 확률을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확률 변수 값들을 보시면 이제 0개, 1개, 2개 이렇게 다 셀 수가 있단 말이지. 이제 0개, 1개, 2개 셀 수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는 사실 내가 잡기 나름이어가지고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도 확률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막 셀 수 없이 막 무수히 많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간, 무게 이런 것들도 뭐 부피 이런 것들도 확률 변수로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일단 오늘 이번 단원에서는 셀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다루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률 변수 있잖아요. 그러한 확률 변수들을 이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 뭐 시간,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는 그 몇 개 셀 수 있는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좀 채워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표본 공간에 실수 하나를 이제 대응시키는 함수를 얘를 확률 변수라고 이제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은 그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게 되냐면은 p 라지 x는 스몰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 스몰 x의 값을 가진다. 저렇게 등으로써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지금 나와 있는 예시처럼 무수히, 셀 수 있거나 유한계이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더라도 일일이 셀 수가 있다면은 그러한 일일이 셀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아까 그 초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이제 다 나누는데 당연히 그럼 케이스를 나눴으면은 그 각 케이스에 해당되는 확률의 총합은 반드시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이제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확률 변수가 갖는 모든 값들을 이제 수문자 x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에 대응되는 이제 그 확률 값을 소문자 p로 만약에 대응을 이제 시켰어. 소문자로. 자, 그러면 이제 요 소문자에 해당되는 그 확률 값 계산해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가끔 저 확률 분포표를 그리시오.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를 그리시오. 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가끔 나오긴 하거든. 그때 이런 거를 적어야 되는데 확률 질량함수로 이거를 안 적으면 틀립니다. 감점입니다. 이거 안 적으면 x의 범위 반드시 명시해야 돼. x의 범위. px는 0 적고 px는 1 하고 적고 px는 2 하고 그거를 일반화한 함수를 적으라는 거야. 이거는 그거를 일반화한 거. 그러니까 이제 px가 0인 거는 지금 요거 10분의 1이잖아. 뭐 1인 거는 이거, 2인 건 이건데 그거를 이제 0, 1, 2 대입한 거 말고 소문자 x로 이제 1번화한 요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요 값을. 그게 이제 이거야, 이거. 그게 이겁니다. 당연히 안 쓰면 틀립니다, 이거는. 당연히 안 쓰면. 자, 잘 생각해야 되고. 자, 이제 여기 성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야. 일단 당연히 그 어떤 특정 확률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의 확률을 가져야 돼.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일부 확률 변수들에 대응되는 그 확률의 합을 표현을 한 것이거든. 일부에 대한 것만, 확률의 총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일부에 대한 것만. 만약에 i번째에서 j번째까지 해당되는 그것들의 확률의 총합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 자, K는 I에서부터 J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P, K.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켜볼 수 있고, 이 의미가 이제 PI에서부터 PI 플러스 1부터 해가지고, P, J번째까지 그냥 더해주라. 라는 의미를 그냥 갖고 있다. 뭐 저거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의미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겠지. 아, 그냥 저 확률들을 더하라는 거구나.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에서 0과 1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은 확률 변수 x가 요 범위에 들어간 것들만 계산하라는 건데 요 범위에 들어간 게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으로서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해봐라 라는 얘기야. 얘네들의 합으로 계산해봐라.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6 해서 10분의 7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봐라. 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10분의 1로. 자, 요게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표준배차 구하는 건데, 원래 그 방학 때 본 수업 진도 나갔을 때는 좀 세세하게 했는데, 그 좀 불필요한 부분, 좀 이제 과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 할게, 이제. 그 평균 구하는 방법,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평균 구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자,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평균은 이제 위아래, 세로로는 곱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는 이렇게 더하는 관계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평균을 만약에 계산을 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저 위아래는 곱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는 다 곱하는 관계인데 근데 그 곱한 것들은 싹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다 이제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 마지막 번째까지 다 더해줘야 된다 라는 게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야. 위아래 그냥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다? EX다. 이게 EX입니다. EX. 이게 EX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저 써보면 자, 요 값을 위아래 곱하고 쭈르륵 더해준 거를 이제 우리는 그 이산확률 변수의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균. 그리고 평균은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거든.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대값.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값이라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지. 기호로는 EX라고 합니다. 자, 왜 영어 약자가 2일까? 기대하다 라는 그 단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expect 생각해서 2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대값을 우리가 요 x-m의 제곱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m이 뭐냐면은 m은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설명이 m은 지금 m을 빼먹었네. m은 이제 원래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빠져 있는데 m은 여기서 이제 ex를 이제 m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두거든요. 보통 이제 m을 그 기대값의 약자로 보통 쓰는 편이야. 보통.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계산한 평균 기대값은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기대값은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쓰고 보통 영어 그 알파벳으로는 m으로 간단히 나타내는데 이번엔 x가 아니라 x에서 평균을 뺀 것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의 기대값이니까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은 이 한 다음에 저 x-m의 제곱 지금 요거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저게 이제 뭘까? 저게 자 얘가 뭘까? 내가 지금 이 분홍색 동그라미 치는 거 있지? 쟤가 뭘까? x-m 저거를 이제 한글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 x-m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어떤 그 값에서 평균을 빼래. 편차로 부릅니다. 편차. 얘를 편차로 부릅니다. 근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내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분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분산. 너네 그 중학교 때 분산 구하는 거 기억나니? 중3 때? 그거 기억납니까 그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거든. 그때 뭐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 이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편차의 제곱의 합 나누기 그 다음에 도수의 개수 뭐 자료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를 이제 분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그래서 분산은 기본적으로 그 자료의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합으로 이제 보는데 이거 자체가 애초에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평균 구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 그 성적의 그 점수의 평균 하면은 우리 반 성적 다 더한 다음에 그 사람 수만큼 나누잖아. 이제 여기서는 편차의 제곱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거거든. 평균을.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내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계산을 이제 해볼 거야. 지금은. 자, 분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제 V라는 글자를 씁니다. V. 저것도 이제 영어 약자, 분산이라는 영어 약자를 이제 따온 거기 때문에 베리언스라고 해서 V라고 이제 써주는 것이고 얘는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안에 있는 완전 제곱식 다 이제 막 전개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조금만 이제 시그마 이제 도입해서 정리해 버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대. 최종적으로 다 해보면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대.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평균의 값을 제곱한 거를 빼야 그게 분산이 나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얘를 이제 한글로 이제 써보면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저 식을 그냥 그대로 한글로 읽은 거예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그럼 또 알아야 되거든. 평균은 계산하는 방법은 얘기는 했어요. 위아래 곱하고 그걸 다 가로로 더해주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지금 x제곱에 이 붙어있는 요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머리를 굴리면 돼. 그 x의 평균 구할 때에는 그 확률 변수 x들에다가 평균을 지금 확률을 지금 곱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게 그 x가 확률 변수고 얘네들도 사실은 확률 변수야. 근데 x제곱의 평균은 요것들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곱해서 그냥 확률이랑 곱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 표에서 봤을 때는 분산해서 이 x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려면은 위에 거 제곱하고 밑에랑 곱해야 돼. 위에 거 제곱하고 밑에랑 곱해야 돼. 그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막 이 정도는 안 나올 건데, 그냥, 만약에 x 세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세제곱하면 되는 거야. 위에 거 세제곱하고 밑에 거랑 곱해주면 되는 거야. 뭐 이 정도는 안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균 분산 구하는 법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정의를 한 거는, 분산은 기본적으로 그 계산 방법 자체가,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연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곱한 값들을 이제 몇 개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줘서 분산이라고 놓는데, 당연히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야. 양의 값. 제곱한 것들에 대해서 다 더하고 나누는 거니까. 물론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제곱을 이제 편차들을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해버렸다 보니까 그 제곱을 안 한 원래의 값을 이제 알고 싶은 거야. 원래의 값. 그래서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버린 저 루트 v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는 이제 시그마의 소문자라고 해서 요런 기호를 이제 붙이게 되거든요. 요런 기호. 숫자 6을 뭐 조금 더 이제 니오노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 분산의 루트를 씌워야지만이 그게 이제 표준 편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산의 루트 씌워야 표준 편차구나. 나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평균 계산하는 방법, 분산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평균 분산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ax 플러스 p,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 분산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확률 변수.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한다. 자, 좀 직관적으로 얘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으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그 새로운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이런 이제 1차식으로 이제 그 연산을 한 저런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은 거거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건데,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2의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원래 y인데 그 y를 지금 풀어서 쓴 거야. 저놈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은 그 요 x 부분을 있잖아요, 얘들아. x 부분을 그 원래 평균으로 생각해줘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계산할 때에는 이 상수항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이 a도 그냥 앞에 개수로서 튀어나와서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b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a도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분산은 조금은 다른데, 분산은 상수항은 무시가 되고요. x의 개수를 제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x의 개수를 제곱해서 a제곱 vx라고 써주면 돼. a제곱 vx.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비슷하게 상수항은 날려버리게 되는데 x의 개수인 a를 앞에다가 써주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절대값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이산뿐만 아니라 연속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다 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구하는 것들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2x는 3, vx는 5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표준 편차는 루트 5일 건데, 표준 편차는 루트 5. 여기서 이제 만약에 y가 뭐 2x 플러스 1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2x 플러스 1, 우리가 이제 2y 그 다음에 vy 그 다음에 표준 편차 y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하고 싶대. 그러면은 y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제 넣어버려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2의 2x 플러스 1, v의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2x 플러스 1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평균 계산할 때에는 그냥 상수항은 튀어나오고 x의 곱해진 수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2배의 2x 플러스 1로 다 튀어나오는 거를 다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원래 x의 평균이 3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3을 그냥 넣어줘가지고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더 쉽게 생각하려면은 그냥 이 3을 여기에다가 넣는다 생각하면은 2, 3은 6 더하기 1 해서 7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이제 분산은 그 상수항 무시되고 x의 개수가 제곱이 돼서 튀어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 5, 20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고, 표준편차 또한 마찬가지로 요 상수항 무시되면서 x의 개수 2가 절대값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5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만 잘 아시고, 아 졸리다, 어이 졸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내용 좀만 더 보자.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이항분포. 확률 단원에서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어. 독립시행. 매번 시행할 때마다 매번 시행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들이 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이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독립시행을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어떤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지 그거를 이제 표로, 통계로 나타낸 거를 요 이항분포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확률이 이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그러니까 확률이 안 변하는 거니까 매번 시행을 할 때 서로 확률을 영향 안 주는 독립으로 이제 얘는 간주를 해주면 돼. 요거는 독립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 앞에 독립시행이랑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n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x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항 독립시행에서의 그 확률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 그 독립할 때 요식 기억나십니까? 요식? 몇 번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 막 이런 거 했었잖아. 만약에 총 n번 뭔가 하는데 사건이 x번 일어났다. ncx.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면은 p를 x제곱 해주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q로 처리해서 n-x번 일어났다 라고 독립시행에서는 저렇게 확률식을 썼었어. 이항분포로 넘어와도 그 확률 질량 함수로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이름만 바뀐 거지 사실상 똑같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왜 이항일까? 왜 이항일까? 옛날에 그 우리 이항정리 생각하면 됩니다. 이항정리가 왜 이항정리? 뭐라고? 항이 두 개여서 이항이야. 항이 두 개여서. 뭐 그 넘기는 그 이항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게 되냐면은 그 b n,p라고 이제 해주게 되거든. b n,p. 어떤 사건을 n번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거야. b n,p라고 합니다. 얘도 이제 영어 약자로 해서 이제 이 항이 0으로 보니? 이 항이? 항 두 개. 두 개가 0으로 보니? 더블. 여기서는 그 바이노미얼 해가지고 그 이항분포라고 하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서 B라고 이제 쓰는 겁니다. 약자는 이제. 얘네도 이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계산을 해내는 게 있는데 요거는 증명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어요. 대학교 과정에서 있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증명하는 과정이 없거든 이거는. 그냥 이건 이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평균은 NP. 얘네 둘이 곱하면 평균이고, 분산은 이제 Q라는 것까지 곱해주면 돼. Q는 뭐냐면은 1-P로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표준편차는 NPQ로 계산해버리시면 되고, NPQ, 루트 NPQ. 그래서 이항분포가 뭔가 약간 좀 새로운 걸 좀 배우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가 아마 직관적으로 아마 계산해내는 것들이야. 뭐냐면은, 만약에 동전을 100번 던진다, 동전을. 그러면은, 앞면이 몇 개 정도 나오겠니, 보통? 앞면이 몇 개 정도 나오겠니? 50개 정도 나오지 않겠니? 앞면이 50개? 우리는 왜 직관적으로 50개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앞면에 나올 확률이랑 전체 그 시행 횟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면이 50번 정도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동전을 만약에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100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본다면은, 앞면에 나오는 횟수는 둘이 곱해주니까 여기서 50이 나오게 되는 거지. 50이.
그래서 사실 이항분포는 이제 뭐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막 멀리 떨어진 그런 게 아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실 느끼던 것들이 이항분포인 겁니다. 이항분포. 그리고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좀 읽어보면은 조금 이제 당연한 건데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수학적 확률은 이제 그 동전을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던지면은 무조건 확률이 2분의 1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100번 던지면은 무조건 앞면이 50개 나와가지고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50이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 왜냐면은 던지다 보면은 앞면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60번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100분의 60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지. 이건 통계적 확률이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전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편하게. 직접 시행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동전의 앞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이라 실제 했을 때 나오는 확률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 그 동전을 막 이제 던지는 횟수를 엄청나게 크게 늘렸을 때에는 거의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요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는 내용이 요 큰 수의 법칙이야. 그냥 시행 횟수만 조금만 크게 하면은 그냥 똑같겠구나. 수학적 확률이랑 그 통계적 확률이랑 똑같겠구나 라는 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1을 쓰시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n분의 x가 이제 실제 이제 시도를 한 거거든. 전체 n번 중에서 사건이 벌어난 횟수가 x.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p는 수학적 확률이거든. 여기서의 확률로 보면은 2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h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작은 양수로 이제 잡는 건데, 충분히 작은 양수. 이제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의 절대값을 씌워. 그리고 빼니까 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h를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이제 얘네들이 사실상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가 이제 거의 똑같아서 0이 엄청나게 가까운 수면은 h를 또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이제 얘가 더 훨씬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질 확률이 이제 거의 1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요 큰 수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쉽게 생각해서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랑 거의 똑같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 이항분포까지 요 내용이었고, 문제 몇 개만 조금 이제 풀어봅시다. 문제 몇 개만. 자, 여기 몇 가지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유형인데, 확률 변수 x의 그 일반화된 확률 질량함수식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 K를 한번 좀 구해봐라. 이런 내용이야. 그 원래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소문자 x에 대입할 수 있는 건 1부터 20까지야. 1부터 20까지 대입할 수 있대. 그러면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다 더해야지. 그 더한 게 확률의 총합인 1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근데 한번 좀 써볼게. 1 대입한 거 쓸게. 1 대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한 거 쓸게. 2 대입한 거. 20까지 만약에 대입을 해줬다. 20 곱하기 21분의 k-1. 얘가 그럼 몇이야 이제? 얘가 그러면 확률의 초값 1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근데 우리 저 좌변은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형태 아닙니까? 수원에서 많이 봤죠? 부분분수라고 부르는 거였잖아, 부분분수. 그래서 부분분수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 분의 또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얘도 써보자. 뭐 큰 수 빼기 작은 수 분의 또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이런 식으로 쭈르륵 해주다 보면은 소거되는 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소거되는 꼴이. 그러면은 소거가 이제 다 될 것이고, 이제 뭐가 남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가 남을까? 여기
이 괄호 앞에 있는 분모는 1이니까 요건 그냥 무시해주면 될 것 같고 다 1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남는 것들 계산해 줄 건데 K-1은 다 공통으로 들어있잖아. K-1은 공통으로 만약에 묶었을 때 이제 남는 것들만 좀 써보면은 이제 소거되는 꼴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소거되고 남는 게 뭐가 남느냐. 21. 네. 여기서는 바로 이웃에 있는 두 개가 소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게 소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게 소거가 되면은 앞뒤 한 개씩 남는 거지. 앞뒤 한 개씩 이렇게. 그래서 21분의 20이고 저게 거기에 K-1까지 곱해주는 게 1이구나 해서 K 구하면 되겠죠 이거? 그럼 구하면 끝이다. 뭐 역수 곱해줘 가지고 역수 그 다음에 1 넘겨줘 가지고 그럼 몇이야? 20분의 4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네, 어려울 거 없으시고 부분 분수 우리가 늘 하던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 분수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그냥 계산인데 계산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 뭐 평균이 1이고 뭐 분산을 뭐 구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야. 계산을 그 평균 구하는 법, 분산 구하는 법 얘기했는데 기억들 나십니까? 평균은 위아래 곱하면서 더하라. 분산은 위에 걸 제곱해서 뭐 곱하라 이런 얘기 했었지. 일단 이 단어는 통계 단어는 얘들아 항상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는 누가 말 안 해줘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여기도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구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자.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얘네들의 확률의 총합이 1이 되어야 되는 거지. A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P. 이거를 일단 하나 쓰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거를. 그래서 뭐 넘겨줘 가지고 4분의 3이라는 거 하나 좀 써내자. 4분의 3이라는 거. 네, 써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1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구하는 식도 쓰는데, 곱해서 더할 거거든요. 근데 가운데는 0을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이제 1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연립해주면 되잖아. 요거 이제 연립해주면 되는데 연립하면은 얘 2배 해서 뭐 소거시켜 보도록 할게요. 2배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5b가 2분의 5니까 계산 바로 할게. b는 2분의 1이고 a는 4분의 1 나오는 것 같거든. 연립해주면 A, B 구할 수 있겠지? 연립해주면. 네. 이제 A, B 이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B 구했으면은 저 구해보자 하는 뭐 분산식에다가도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잘 해주면 끝난다. 계산만. 요 아래가 요렇게 조금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상수항은 지우고 X의 개수를 제곱해서 앞으로 쓰자라고 얘기했었고, A가 4분의 1이니까 역수의 제곱으로 들어가면은 16Vx가 될 거야. 분산만 이제 계산을 해내라라는 문제입니다. 분산만 잘 계산하자. 분산 계산하자. 그래서 분산 계산 하나씩 쓰겠습니다. 분산은 저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 주는 것이고,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까지 빼주는 연산을 해줘야 되겠지. 평균의 제곱까지 빼주는 연산을. 그 다음에 이제 A, B 사실 우리가 구해놨었으니까 구해놓은 거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분산 2분의 9로 나올 것이고 16 곱해주시게 되면은 8, 9, 72 해서 71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71을. 네, 요런 계산만 잘 해주고 계산만 해주시고 자, 이제 3-1번 이제 볼 건데 3-1번. 자, 여기 이제 그 표가 안 주어진 문제들 유형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좀 내용 문제가 어려운 게 표가 이제 주어지면 좋은데 안 주어지는 경우가 좀 이제 있거든. 그때는 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표를 그려줘야 돼. 문제 상황으로 표를 작성을 해줘야 돼. 보시면 주머니 안에 검은 공 3개, 흰 공 2개 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낸 횟수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거야. 처음으로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그동안 공을 몇 번 꺼냈겠느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봐봐, 한 번에 꺼낼 수도 있잖아. 한 번에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시도 만에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긴 할 건데, 근데 이제 그 가장 늦게 꺼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가장 늦게 꺼냈을 때. 가장 늦게 꺼내면은 몇 번 꺼내줘야 될까? 가장 늦게 네 꺼내면? 번째 거는 네 번째. 검은 것만 다 뽑다가 맨 마지막에 흰 공 뽑는 상황이지.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네 번째까지. 중간에 이제 세 번째도 이제 있겠죠. 이것들에 대한 확률들을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확률을 적을 거야. 한 번에 꺼내려면은 이제 5개 중에서 이제 흰 공 바로 꺼내는 거니까 5분의 2로 볼 수 있지 않을까? 5분의 2로? 확률을 적는 식입니다, 지금. 이거 5분의 2 많이 적어, 5분의 2. 한 번에 꺼내는 거. 흰 공 꺼내는 거 5분의 2 맞죠? 5분의 2? 5개 중에 2개 꺼내는 거지, 처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도에서 꺼내려면은 처음에는 이제 흰 공을 못 뽑았다가, 검은 거 뽑았다가, 두 번째 시도에서 흰 공을 꺼내는, 이렇게 확률을 적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만에 꺼낸다. 처음에 못 뽑네. 두 번째도 못 뽑네. 하나가 줄어. 근데 세 번째 시도에서 흰 공 뽑네. 3분의 2로 적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쓴 거? 네 번째, 똑같아. 처음에 흰 공 못 뽑네. 두 번째도 흰 공 못 뽑네. 세 번째도 흰 공 못 뽑네. 아, 운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시도에서 꺼내는 거니까 2분의 2의 확률로. 분모는 그 남아있는 공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분자는 그 특정 색깔의 공의 개수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적어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확률의 총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실제로 요거 계산해보시면은 1이 나오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해보시면 1이 나오긴 할 겁니다. 5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3. 그럼 몇이야, 얘는 이제? 2 약분시켜가지고 3, 3, 4 약분시켜가지고 5분의 1.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2, 네, 뭐 또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이제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 해보시면 1이 나올 겁니다. 다 더해보시면. 그럼 이거 가지고 분산 계산하라는 거니까 이 v3x-1이라는 분산을 이렇게 제곱해서 9vx로 처리해볼 수가 있겠지. 9vx. 분산 구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은 평균도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부터 계산해가지고 좀 계산해봅시다. 평균은 위아래 곱해가지고 더한다 라는 원칙을 지킬 거지. 곱해주면은 얘가 몇이야, 이거? 5분의 3인가? 얘네들이 곱해주면 5분의 3이고, 얘네들을 곱해주면은 5분의 2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네. 얘가 평균이 2가 나올 것이고, 계산해보시면 분산도 구합니다. 분산은 이제 위에 걸 제곱해서 밑에는 곱했습니다. 5분의 2. 제곱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이거 몇이야, 이거? 5분의 6이 나올 거야. 약분까지. 제곱해서 곱해주시게 되면은 5분의 9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제곱해서 곱해주시게 되면은 5분의 8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 반드시 이 과정까지 거쳐줘야 돼. 그러면 얘가 다 더해주시면 이게 몇이냐? 5분의 27인가? 8, 16, 25. 5구나. 다 더해주시면. 5-4에서 1 나오는 거 맞니, 이거? 1 나오게 되는 거? 1이네. 그치.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9를 곱한 거에 대해서 구해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실제 답도 9라고 해주면 됩니다. 9. 그냥 진짜 계산해내는 거야.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해내야 돼. 그래서 조금 여기가 계산이 조금은 앞단원 그 확률 단원 경우의 수에 비해서는 저런 약간 짜잘짜잘한 분수 계산이 좀 많아서 계산이 좀 빡센 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뭐냐면은 6의 약수가 나오면은 주사위에 던졌을 때 6의 약수 1, 2, 3, 6이지. 6의 약수 나오면은 3개 동전 던진다. 근데 6이 안 나오면은, 약수가 안 나오면은 4개를 던질 거다.
근데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근데 얘는 좀 케이스를 좀 세세하게 좀 나눠줘야 되는 문제야, 이제. 일단은 그 유기약수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뒷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뒷면이 안 나올 때, 한 개 나올 때, 두 개 나올 때. 동전은 최대 던지는 횟수가 4번까지는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뒷면도 최대 4번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 뒷면도. 그래서 뒷면이 아예 안 나올 때,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세 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 이렇게 총 5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줄 거야. 자, 근데 쓰는 거 잘 보세요, 이거. 뒷면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뒷면이 안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유기약수가 나와가지고 3개 던져서 뒷면이 안 나오냐? 아니면 유기약수가 안 나와가지고 4개를 던졌는데 뒷면이 안 나오냐? 이렇게 케이스를 또 세분화해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케이스를 세분화. 일단은, 얘들아, 내가 유기약수가 나온 것들부터 좀 짜르닥 쓸게, 일단. 유기약수가 만약에 나오려면은, 이거 3분의 2의 확률 맞니? 주사위에 던졌을 때. 그럼 3분의 2의 확률로 주사위에 던져서 유기약수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뒷면이, 3개의 동전을 던지는데, 뒷면이 안 나와야 돼. 그러면은, 동전을 던지면, 일단 이 정도는 좀 얘들아 알아야 되는 게, 이 정도는. 동전을 던지면 앞, 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 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앞, 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 이제. 여기서 좀 따져보시게 되면은, 3번 던지면은,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뒷면에 지금 이제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것들 있지. 요게 이제 뒷면이 하나만 나오는 것들 맞니? 요거? 뒷면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뒷면의 개수를 이제 뒷면이 3개인 거는 한 가지. 뒷면이 빵 개인 것도 이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얘네들은 이제 3개를 이제 아울러 주셔가지고 뒷면이 1개가 나오는 거는 이제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전을 3개 던지게 되면은 그 뒷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는 3가지. 안 나오는 거는 이제 1가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미 머릿속에서 알고 있으면은 얘는 8분의 1이라고 바로 써볼 수가 있지. 8분의 1. 뒷면이 아예 안 나온 거니까. 요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쭈르륵 다 써 나갈 거야. 자, 뒷면이 하나 나왔다. 8분의 3. 뒷면이 2개 나왔다. 8분의 3. 뒷면이 3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8분의 3, 8분의 1. 이런 식으로 쓰고 들어갈 거야. 일단 나는 유기약수가 나온 상황만 일단 각 케이스에 먼저 확률을 쓴 거야. 유기약수가 나온 것만. 그리고 유기약수가 안 나온 거는 내가 밑에다 쓸 거야. 이게 따로 더하기 표시로 이제 표현해줘가지고 일단. 여기는 이제 여기만 있어야 되겠고. 자, 유기약수가 안 나왔다. 나머지 3분의 1의 확률인데, 그땐 4개를 던지게 되는 거잖아. 4개를 던지게 되는 거. 4개를 던질 때에도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나,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이제. 뒷면이 아예 뭐 안 나온 거는 뭐 몇 가지인지, 이런 걸 해봐야 되거든, 이제. 뭐 뒷면이 뭐 하나만 나왔을 때, 뭐 뒷면이 2개 나왔을 때, 뒷면이 뭐 3개 나왔을 때, 4개 다 나왔을 때. 사실 이 앞뒤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1가지, 4가지, 6가지, 4가지, 1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나열한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러면 저 밑에를 좀 바로 좀 써볼게. 뒷면이 아예 안 나올 확률. 동전 4개 던지는 거니까 2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써 나갈 수가 있겠지. 뒷면이 하나다. 16분의 4. 2개다. 16분의 6. 3개다. 16분의 4. 4개다.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계산이 조금 빡세죠? 일단은 더해주겠습니다. 위아래. 그러면은, 약분은 좀 웬만하면 조금 처음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약분은 안 하고 들어갈게. 그러면은, 이게 그냥 분모 다 통일할 때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 다 통일할게.
분모를 이제 그 3 곱하기 16으로 다 통일해 버릴게요. 그냥 3 곱하기 16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48분의 4 더하기 1에서 여기 48분의 5. 여기는 6이 12, 12 곱하기 12 더하기 4에서 16.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 그 다음에 18.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더하기 4에서 8, 48.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48분의 1이네. 다 더해서 확률의 총합 1이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1, 나오죠? 48 나옵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나오니? 9, 27, 43. 네. 확률의 총합 1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그럼 저렇게 이제 확률을 다 이제 썼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뭘 구하래? 표준편차 구하래.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 구하려면 분산도 구해야 되고, 분산 구하려면 평균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구할 게 많지 이제. 계산 잘 해야 됩니다. 계산. 네, 계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좀 빠르게 좀 씁시다. 계산식을. 그리고 이제 그 계산하는 요령도 그때 얘기했는데, 분모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통일해서 쓰는 게 좋아. 처음부터 통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일부러 통일했거든. 약분이 될 수 있는 게 있지만 통일했거든. 어차피 나중에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쓸게. 48분의 1로 묶어가지고 0 곱하기 5, 1 곱하기 16, 2 곱하기 18 이렇게 분자만 일단 내가 좀 쓸게. 그럼 0 빼고 16 더하기 36 더하기 그 다음에 38에 24 더하기 이게 몇이야 그 다음에? 4죠. 요걸 계산해 버립니다. 계산해 버리면은 52, 56, 그 다음에 80. 얘가 이제 3분의 5가 나오게 될 거야. 평균이 3분의 5. 이거를 이용해서 분산까지 구해줘야 되는데, 분산은 이제 제곱해서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48분의 1로 좀 묶어줘가지고, 위에 걸 제곱해서 여기 분자는 곱해줄게. 위에 걸 제곱해서. 지금 뭔 계산하는지 알겠죠, 이거? 그러면은 1 곱하기 16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 곱하기 18 나오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8 나오고, 그 다음에 4, 4, 16에다가 저 평균 3분의 5를 이제 제곱한 것까지 빼줘야 될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또 대칭이네요. 88, 88 두 개 또 나오게 되는 거니까 48분의 1 곱하기 요거 이거 뭐 176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25 계산만 잘하자. 계산만. 그래서 4로 떨어져서 12분의 이거 몇이야? 44인가? 그러면 한 번 더 해가지고 3분의 11. 그래서 3분의 11 마이너스 9분의 25 해서 통분해주면 9분의 8인가?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최종 표준 편차까지 해주시면은 여기에 또 루트를 씌워주는 거니까, 루트 씌워주면, 이게 진짜 이제 찐 최종 값이 되겠습니다. 진짜 답이. 계산치 수학이 딱 좋은 문제 아니니, 딱 이제? 문제가 이제 더럽게 할 게 많죠, 이제. 더럽게 할 게. 더럽게 할 게 많습니다. 너무 구하는 게 많다, 이거. 너무 구하는 게. 내년에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평균만 구하는 선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구하는 게 많다. 밑에 거는 바로 평균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 좀 그 간단한 것만 이제 계산하라고 사실은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좀 간단하지가 않은데 빡세죠 이제.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는 식 세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거 계산도 잘해야 돼. 계산도 진짜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자,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자, 아직 3-3번입니다. 아직도 3번이 안 끝났다. 자, 할 게 많다, 여기는. 자, 그 다음 상황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10개 주머니가 들어있는데, 4개를 꺼낸다. 근데 꺼낸 공 중에서 소수가 적혀있는 공이 과연 몇 개일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는 소수가 2, 3, 5, 7이 일단 있을 거란 말이야, 2, 3, 5, 7이. 그러면 2, 3, 5, 7의 공이 과연 몇 개가 이제 끄집어내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소수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수가 이제, 소수인 것의 공의 개수가 이제 최소 몇 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다 계산해야 돼. 빵개 나올 수 있니? 소수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닌 거 6개가 있으니까. 소수가 아닌 거 6개나 있으니까. 빵 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개, 2개 다 나올 수 있는데, 최대 4개까지는 다 나올 수 있겠지? 4개가 이제 맥시멈이니까. 0, 1, 2, 3, 4 해가지고, 이제, 요것도 가지고, 확률 가지고 이제 계산해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P 라지 X는 스몰 X로 해서, 확률을 다 써. 아까 문제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식이 그나마다. 10개 중 4개 꺼내는 거니까 10시 4분에 그 다음에 소수 아예 안 꺼내는 거니까 소수 4개는 아예 안 꺼내고 그치 나머지 소수 아닌 것들만 꺼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분자 경우에서 작성할 수 있지 소수인 거 몇 개 아닌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써 나가다 보면 얘들아 이거 그 결국에는 소수인 게 지금 하나씩 늘 거고 소수가 아닌 거는 뽑는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여기만 조절하면 되지 여기만 뒷부분만 조절해 나가면 되지 여기만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늘리고 뒤에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쓰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4시 2 6시 2 그 다음에 10시 4 여기는 이제 4시 3 6시 1 하나씩 이렇게 조절해 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4시 4 6시 0 확률의 총합은 계산해보면 1이 나올 거야 믿음을 가져야지 그지? 믿음을 가져야지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 계산 결과 써야 되는데, 그 이제 저번에 이제 내가 그 프린트 나눠준 거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 기억나니? 네. 10시 4. 210. 그치. 210. 똑똑하구나. 그래서 이거 다 씁니다. 210분의 15. 210분의 46에 24.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10분의 이제 얘가 6 곱하기 15니까 90. 그치. 다 좀 쓸게, 바로. 210분의 4 곱하기 6 해서 24. 근데 이거 두 번째 거 80 아닌가요? 20이지 얘가? 2, 4, 8이죠? 오케이. 2, 4, 8. 마지막은 그냥 1로 나오니까 210분의 1. 그러면은 얘는 210이 나오죠? 다 더해보면은 나오게 되는 상황이야. 이거 가지고 평균 계산해보시면 되겠지? 평균. 그 약분은 우리는 결국에는 통분을 어느 순간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웬만하면 약분은 안 하고 분모가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나 사실은. 근데 뭐 이런 약분은 만약에 약분을 시켰을 때 분모가 만약에 다 똑같이 나올 수 있으면은 뭐 그때는 약분을 해도 되고 만약에 분모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으면 근데 요거는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것 같고 210분의 1로 합쳐가지고 평균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0 무시 자 80하고 2, 9, 18, 180하고 3 곱하기 2가 72하고 4 해줘야 되니까 다 더해서 그냥 계산만 잘 합시다. 다 더해서. 자, 그러면 이거 몇이야? 더해주면은 260에서 336이니 이거? 네, 336. 336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맞네 이거? 5분의 8이요. 이거 5분의 8입니까? 딱 느낌 있는 수네. 42로 딱 떨어지는구나. 네,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자. 계산이 좀 이제 빡세죠? 계산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기말범위 너네 실제 시험 보면은 이런 거 작성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빡빡해 보이는데 실제 시험 때도 이런 게 나오기는 할 거거든, 이제. 더 복잡하게 어렵게 작성하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좀 이 정도 좀 연습해두면은 좀 약간 그래도 단련이 될 거야, 단련이. 자, 요거 이제 지우고 3-4번. 자, 가장 마지막 번이지만은 이게 가장 쉽습니다. 보면은 동전 액수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동전의 금액의 기대값을 구해주래 지금. 임의로 한 개를 꺼낸대. 한 개를. 한 개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동전은 10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50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100원짜리도 500원짜리도 다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 개밖에 안 꺼내는 거니까 계산은 좀 간단할 것 같아. 총 10개가 있습니다. 다 더해주면 10개야. 그 10개 중에서 10원짜리는 4개 있고 50원짜리는 3개 100원짜리는 2개 그 다음 500원짜리는 하나가 이제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계산하면 그냥 그게 끝이다. 평균 계산해주면. 자, 얘를 이제 그냥 곱해줍니다, 이제. 근데 얘는 이제 곱할 때, 이거 곱하면 분모 약분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쓸게, 곱한 결과. 곱하면 4,
곱하면은 5 곱하기 3이니까 5, 3, 15. 10 곱하기 2로 처리되니까 20. 여기 50 곱하기 1이니까 50으로 써주시게 되면은 89가 되겠습니다. 89.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89원 정도 꺼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 식 작성 굉장히 중요하다. 식 작성 잘해야 됩니다. 식 작성하는 거 잘해주시고. 식 작성 잘해야 됩니다. 식 작성.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드디어 필수제 4번. 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나오면 돼. EX의 제곱을 구하래. 자, 분산해서 우리가 저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분산해서. 분산이라는 놈은 그 X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구하려면은 분산과 평균을 알면 돼. 분산과 평균을. 그럼 분산 평균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평균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할 수가 있겠지 해서 구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5EX-2가 8이다 보니까 넘기고 약분해주면은 평균은 2로 떨어질 거고, 분산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나올 거니까 16VX가 48이다 해서 VX가 3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그냥 넣으면 끝. 3은 X제곱의 평균에서 2의 제곱 4를 빼주시는 거니까, 그럼 답이 7로 나오나요? 7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저 X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다. 분산을 무조건 떠올려야 돼. 분산 떠올리시고, 분산을 잘 떠올리자. 분산을 뭐 크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이항분포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항분포 그 식을 좀 잘, 여러분들이 확률질량함수 식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확률질량함수가 원래 그 아까 앞에 있던 공식이 그 NCX 곱하기 P의 X제곱 Q의 N-X제곱, 여기서 Q는 1-P,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정의를 했어. 근데 지금 이 써진 결과를 보면은 지금 얘가 이런 꼴이 뭔가 비슷한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 자, 일단은 이 식에 이제 비추어 보면 n은 30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n은 300으로. n은 300인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뭔가 식이 이렇게 써져 있냐면은, 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지금 분모가 4의 300제곱이거든요. 4의 300제곱. 어떻게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은 그 4분의 3의 x제곱. 그럼 여기서 4의 x제곱을 미리 갖다 쓴 거잖아, 이제. 그럼 남는 거 뒷부분에서 이제 4분의 1에 300-x.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4에 300-x번 이제 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식은 사실 이렇게 유래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저식은 사실 이렇게 온 것이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이 원래 식으로 이제 이게 짜맞추면은 n이 300인 것이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확률 p가 4분의 3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니?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꼴로 주어질 수 있어. 조합, 그 다음에 확률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대충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항상 그 수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잖아, 얘들아. 곱할 때 1은 숨겨져 있다 보니까 숨겨진 상태에서 그 1의 의미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숨겨진 상태에서 1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도 막 그 이항 정리할 때 막 그런 것들도 이제 있었지.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2에 막 전개식 쓸 때 우리는 뭐 10C 0 해가지고 뭐 2의 10제곱 1은 이제 막 안 쓰잖아. 그래서 1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까지는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어찌됐든 이걸 찾았으면은 이항분포니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300,4분의 3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항분포의 이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다 계산 가능합니다. 평균은 저 둘이 곱해주게 되니까 이게 225가 되겠고, 분산도 만약에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분산은 얘들아
이게 평균이 NP인데 분산은 NPQ까지 곱해줘야 돼. 위에서 구한 그 NP의 값 평균을 그대로 활용한 다음에 Q까지 곱해. 그치? 1-4분의 3 안 일어날 확률까지 곱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약분 안 돼가지고 4분의 225다 라고 써줘야 되는 것이고 2분의 10. 네, 이게 다 제곱수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2분의 15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2분의 15. 그런데 요거는 2배를 해주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몇이야? 그냥 15인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네. 이제 저희가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그런 경우는 절대값 끼워서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2x로 했다고 하더라도 2로 곱했어요.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아, 좀만 힘냅시다. 좀만. 힘내자. 자.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6번. 자, 보시면 이거 이항분포 이 식을 좀 잘 작성하고 잘 정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항분포 n, p 근데 평균이 20 np는 20이라는 걸 일단 쓰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식 다시 써볼게. ncx 근데 여기 4n이구나 지금 여기. 그럼 여기 4np로 해서 np는 5로 들어갈게. 자, 지금 저 4n이니까 요거 좀 다시 쓰겠습니다. 4ncx p의 x제곱 q의 4n-x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네 얘들아. 저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저 식을 작성 앞에 4n이야. 저기 잘 보면 4n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도 있어야지.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도 할 수 있어야지. 대입해서 계산도 해야 된다.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럼 대입을 하자. 대입하시면 4nc2n-1 그 다음에 p의 2n-1 q의 남은 횟수 2n 플러스 1이야 이거. 이것도 계산 잘해야 되겠지? 자, 16 곱하기 자 4nc 이번엔 2n 플러스 1번 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2n 플러스 1에 p의 2n 플러스 1에 q의 2n-1 여기까지 좀 들어갈 것이거든. 여기까지 저 그냥 x 자리에다가 요거 2n 플러스 1 2n-1 이런 것만 그냥 대입을 해준 겁니다. 요거 대입만 여기까지 알겠니? 대입만 해준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오우씨 뭐 계산이 막 너무 빡세 보이지만 얘네 둘이 똑같니? 얘네 둘이 똑같습니까? 그치? 이제 이 뒤에 거 두 개를 보면은 더해서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약분될 거예요. 얘네들은 똑같이. 그리고 P도 이거 두 개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지수가. 얘가 두 개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변이 두 개가 남고 Q도 마찬가지. 왼쪽이 더 두 개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약분 다 되는 거 알겠니? 여기까지. 약분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Q제곱은 16P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치. 일단은 그 제곱 먼저 풀고 해볼게. Q는 풀마 4P겠지만 이게 확률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얘도 확률이고 얘도 확률이니까. 그래서 플러스로 결정해 주셔가지고 4P로 보지만 Q가 사실은 이거 1-P였지 라고 해서 P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P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어. P 계산이 가능. 문제에서는 뭐 표준표차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표준표차를 구하려면은 지금 P를 구했고 N도 그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기 넣어서 N 구해주시면은 N이 25가 나오게 될 겁니다. N이 25. 근데 표준표차는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일단 N도 그냥 좀 구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표준편차 Y 지금 이항분포가 지금 바뀌었죠. 지금 여기가 요 새로운 이항분포로 지금 들어가줘야 되겠지. 요 놈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자 요거 평균 계산해보자. 이 Y는 4분의 15 NP 그럼 몇이야 이거? NP가 5니까 5 넣어주면은 4분의 75 분산도 계산해보시고 분산도
얘는 NP에다가 이제 Q를 곱하기는 해줘야 되는데, Q. Q가 이제 여기서 1 마이너스 저 확률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1에서 얘를 빼줘야 되잖아. P는 이제 몇이었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넣어서 이제 뭐 계산해주고 뭐 약분해주게 되면은 뭐 4분의 3 나오겠네. 네. 그래서 16분의 225.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씌워주시면은 얘 4분의 15까지 나오겠네요. 4분의 15. 여기까지 나옵니다. 4분의 15까지. 4분의 15. 아, 그래서 요 계산 가능해야 돼. 요 약분 해주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머뭇거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고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7번이 있다. 7번이 마지막이죠. 뒤에 더 없지? 하나도 있나? 없구나. 오케이. 자, 7번 하고 수특도 문제 좀 몇 개 봐야 되거든요. 일단 빨리 좀 봅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 이런 문제가. 좌표 평면에 원점이 있는데 주사위에 던졌을 때 뭐 6의 약수가 나오면은 뭐 오른쪽 2칸, 아래 4칸. 안 나오면은 오른쪽 1칸, 그다음 위로 3칸 옮긴다라고 했는데 90번 했을 때 x 플러스 y의 기대값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x, y라는 점의 좌표가 이제 있는데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좀 잡을 거야. 얘를 6의 약수가 뭐 x번 나왔다라고 해보자. x번 나왔어. 그러면은 봐봐. 6의 약수가 x번 나왔으면 좌표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은 나온 만큼 2칸 가는 거니까 2x 가는 거 맞네? 2x 가는 거? x축으로 2x 갔니 이거? 그럼 여기 2x 쓰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긴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니? 좌표 쓰는 거? 이거 아시겠습니까?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만큼 이 이동 거리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동 거리를.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안 나온다. 총 우리가 90번 반복할 건데 6의 약수가 안 나오는 거는 얘는 그러면은 반대 90-x번이 될 거야. 저 90-x번만큼은 x축으로 한 칸 가는 거니까 플러스 좀 넓게 플러스 1 곱하기 90-x를 볼 수 있습니다. 자, y축으로는 3칸을 지금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y축으로는 그럼 플러스 3칸에 90-x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이렇게 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겠니? 식 작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듬어 전개해서 다듬어 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90 이것도 전개해서 다듬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270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가 둘이 더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만약에 더해주시게 되면은 이 둘이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360인데 우리는 요 놈의 기대값을 구하래. 요 놈의 기대값. 요거를 지금 구해주라 라는 얘기죠. 요거를 구하거라. 아, 요걸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x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자. x의 평균. 일단 x는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야. 지금 상황이 90번 시행을 이제 해주는데 6의 약수는 3분의 2의 확률로 나올 수가 있을 거야. 1, 2, 3, 6이니까 주사위 중에서 6가지 중 4가지 경우의 수로 나올 수가 있잖아. 3분의 2의 확률로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2양분포식을 작성을 해 주어야지만이 평균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지. 90 곱하기 3분의 2로 들어가서 60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60으로. 네? 0 나옵니까? 그럼 여기 넣어봐. 그럼 몇이야 이거?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 2x 플러스 360 나와서 넣어주면 0 나옵니까 이거? 0 나오니? 네. 일부러 답을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다. 0이 나오게. 그래서 요거 쓰는 거 알겠니? 이거 좌표 쓰는 거? 좌표 쓸 수 있어야 돼. 6의 약수가 나오면은 2칸만큼 곱해주고 안 나온 게 이만큼이니까 안 나온 만큼도 또 곱해주셔야 됩니다. 안 나온 만큼도 곱해서 처리해줄 수 있어야 돼. 안 나온 만큼도 이거씩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동됐는지
요거 쓰실 수 있어야 되시고. 이거 숙제인가요? 일단은, 예,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수특 일단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제하고 문제들 좀 확인 좀 할게요. 예제 1, 예제 2, 예제 3, 예제 4, 예제 5, 그 다음에 요 두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진짜 없는데. 카톡 안 봤니? 카톡으로 말씀 주셨는데 진짜 없다고. 아, 그래? 저녁에 자꾸 나왔어. 수특이 없다고? 자, 잠깐만. 다른 데 필기해놔라. 알겠지? 잘 받아라. 여기 이산화율 변수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 일단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이번 거는 뒤에 대표제만 조금 어렵고, 근데 처음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처음 거는 이제 보시면 두 수의 평균을 x라고 할 때 뭐 이거를 구하래. 이거를 두 수의 평균을 이제 우리가 구해주는 건데, 일단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 인수분해가 얘들아 이제 되는 식이거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인수분해에서 풀어. 2와 4 사이구나 라고 이제 푸실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사위의 수의 평균에 대해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두 주사위의 수의 평균. 그러면은 평균으로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이제 합을 보면 되지 않니, 얘들아? 얘는 이제 두 수의 합을 보면 되지 않니? 두 수의 합 나누기 2로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결국 두 수의 합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두 수의 합에.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이제 2부터 가장 작은 두 수, 1, 1. 두 수의 합이 2부터 12까지 이제 가능하니까 결국에 나올 수 있는 값은 두 수의 합이 2면은 저 평균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있느냐? 1부터 그 다음에 12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6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두 수의 합이 3이면은 2분의 3, 두 수의 합이 4면은 2, 두 수의 합이 5면은 2분의 5,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x가 이제 정수로는 지금 여기 양 끝은 안 되고, 2보다 크려면은 이제 뭐 2분의 5, 3, 2분의 7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야 되겠지? 이게 다 2분의 1씩 차이가 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분의 1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써보게 되면 다 그렇게 나겠죠,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두 수의 평균이 얘네들로 나오게 하는 그 처음에 모태가 되는 그 두 수의 합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두 수의 합이 결국에는 5인 거, 6인 거, 7인 거 찾아주면 되시죠? 5, 6, 7인 거. 그러면 5, 6, 7인 거니까 얘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이제 1, 4, 2, 3, 그 다음에 자리 바꾼 거. 이렇게 표시할게. 두 수의 합이 6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들 다 처리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7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는 별도로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까지 했으면은 경우의 수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네.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 하면 15가지고요. 얘 V자는 자리 바꾸는 것까지. 그 다음에 총 36가지니까 12분의 5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평균은 두 수의 합에 달려있는 거다 보니까 두 수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두 수의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것들 몇 개 구해주다 보면은 이 세 개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밖에 없겠구나, 저거밖에 없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 크게 어렵진 않죠, 얘는? 넘어가 주시면 두 번째. 자,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낸 게 이거다. 평균은 저거다. A분의 B가 무엇이냐. 그냥 단순 계산 문제지. 계산 문제. 그냥 계산 그냥 해주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좀 쓰면서 할게. A 플러스 B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1이다. A 플러스 B는 약분까지 해주면 3분의 2다. 이거 그냥 진짜 단순 계산이네요, 이거는. 평균 계산하는 식도 써보면은 평균 계산. 이렇게 좀 쓸게.
평균 계산하는 식도 지금 쓰면은 3분의 8이니까 여기서는 a 플러스 3b가 3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계산이다. 단순 계산. 자, 연립해서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연립해서. 자, 이게 b가 이제 2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야. 맞나? b가 2분의 1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a가 6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맞니, 이거? 6분의 9.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계산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a분의 b는 3. 뭐, 이거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얘는?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요 예제 3번인데 얘네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 그리고 x의 평균이 1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자, 지금 좀 써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미지수가 지금 3개야. a, b, k 3개잖아. 일단은 확률의 총합 생각하면은 얘네 다 더한 게 1이구나 라는 식 하나 써.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합니다. a 플러스 b를. 그러면은 얘가 14분의 5가 나오게 될 거야. 더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 세 개에 대한 것이거든. 얘네 세 개에 대해서. 등차 수열 관계식 기억나십니까? 등차 수열 관계식. 등차 중항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항을 2배 해주면 양쪽 두 항이 합과 같다라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립하면 AB 나오겠지? 연립해주면 AB 나올 거야. 자, 일단 A가 2B-2분의 1이어서 대입해주시면은 3B-2분의 1이 14분의 5. 그럼 계산해주면 3B가 이거 몇이야, 이거? 14분의 7 더하기 뭐야? 12. 7분의 6에서 7분의 2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 7분의 2. A는 그러면은 14분의 1 나오겠네. 일단 AB를 이렇게 구할 수는 있을 거야, AB를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K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평균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식 세우면 되겠죠? 평균을 가지고. 자, 평균. 평균이 아니라 이제, 평균. 평균은 이제,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7분의 K인데, A가 마이너스 14분의 1이니까, 여기서 K를 계산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는 1이다라고 하면, K를 이제 계산해주기 위해서 곱하기 14를 해버리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K는 그러면은 4인가? 4, 2, 8. 네,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K는 4.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분산 계산하는 거, 뭐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분산. 그것도 그냥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도. 자, 분산.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주고,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하고,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요 계산해주시는 건데, 자, A는 1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16, 마이너스 1. 다 그냥 통분해서 계산만 그냥 잘합시다. 계산만 잘합시다. 여기가 다 거의 계산의 위주이기 때문에, 계산을 이제 하나 삐끗하면은 이제 안 되겠죠? 잘 계산해 주시고. 자, 그럼 마저 해주시면은 14분의 26인가? 그럼 7분의 13입니까? 보기 있습니까? 7분의 13?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뭐 지금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다 진짜 계산이기 때문에, 예제는. 다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고,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문제랑 이제 비슷한 게 있었지? 요거는 이제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저 4개고, 그 다음 px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어. 자, 이거는 그 소문자 x의 값이 주어져 있잖아, 3개가. 마1, 0, 1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저거를 다 대입은 해봐야 돼, 얘들아. 대입은 다 해줘야 돼. 마1 넣어가지고, 자, 요런 식 하나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0도 넣어주셔가지고, 요런 식도 하나 뜨시고, 요런 식도. 1도 넣어주셔가지고, 요런 식도 일단 하나 씁니다. 여기까지 일단 식을 다 쓸 것이거든, 여기까지. 요렇게 표현만 해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자, 요렇게 표현만 해주면, 여기서, 자, 얘를 내가 이제, 얘를 내가 미지수로 잡을 거야, 얘를. 얘를 내가 A로 잡아. 얘를 A로 잡으면, 이제 요거 2 곱해주면은, 요거 2A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이거? 요거 2A 맞니? 2A. 2A가 나오게 되겠고, 얘가 2A면은, 여기 이제 2 곱해줘가지고, 요거 그럼 4A 나오니, 4A? 연쇄적으로 이렇게 A로 표현해줄 수가 있겠지. 얘가 그럼 4A면은 2 곱해버려가지고, 얘가 그럼 8A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8A로. 저렇게 2가 곱해진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 A, 2A, 4A, 8A.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 얘를 내가 만약에 표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0, 1, 2, 총 합계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8A이고, 얘가 4A이고, 얘가 2A이고, 얘가 그냥 A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그냥 다 더해버리면 확률의 총합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확률의 총합. 얘네를 이제 다 그냥 더합니다. 다 더해줘. 더해보시면 얘가 15A가 나오게 됩니다. 15A. 1 나와서 A는 15분의 1이야, 일단. A는 15분의 1이다. 까지 나오게 됐고요. 15분의 1. 그래서 평균 계산해서 이제 요거, 뭐 6-15x.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다 계산만. 그래서 평균 이제 하시는데, 자, 평균 할 때는 일단 저거, A는 잠깐 좀 냅두고 할게. A를 냅두고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A가 나오죠? 자, A 값이 15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일단 평균은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평균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15x가 있으니까, 6-15x에 맞춰서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 그냥 여기에 넣는다 생각하면 돼. 6 플러스 4, 15 약분돼가지고 10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 그냥 좀 은근히 요거 조금 요령있게 좀 잡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를 A로 잡으면은 차례차례 다 뜯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거 잡을 때에도 여기를 A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막 분수로 막 2분의 1A, 막 4분의 1A 막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A로 잡는 게 그나마 보기는 편하겠지. 그래서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하겠고. 여기서는 x가 2일 때를 그 미지수로 좀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x가 2일 때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예제 5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을 32번 할 때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고 싶다 라는 문제가 있어.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그럼 2번 던졌을 때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주사위는 두 수의 합이 2부터 12까지 가능하니까 합이 4인 거, 합이 8인 거, 합이 12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봐줘야 될 거야.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합이 4인 게 몇 가지인지 1, 3, 2, 2 이런 게 가능하겠지. 그다음에 합이 8인 거 2, 6 자리 바뀔 수 있고 3, 5 자리 바뀔 수 있고 4, 4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합이 12인 거는 6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들을 다 작성해 주시면은 총 얘가 이제 9가지가 이제 나오게 된다. 주사위 경우의 수는 6의 제곱 36가지니까 최종적으로는 확률이 4분의 1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좀 올 거야. 주사위 던졌을 때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은 저렇게 9가지로 직접 확인해 줄 수가 있죠. 자, 이게 32번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항분포 32,4분의 1의 분포를 따르는 것이야. 32,4분의 1. 그랬을 때 저 x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냥 공식 외운 거를 적용만 해주면 됩니다. 공식 외운 거를. 평균은 np였고 분산은 이제 q까지 곱해주다 보니까 여기선 8 더하기 6으로서 14로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14로 계산해 버리시고 개수 쓸 때 이거 반대로 된 것도 같이 잘 세줘야 됩니다. 반대로 된 것도 잘 세줄 거야.
잘 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필수 예제 2개. 2개나요? 네, 2개입니다. 2개가 있습니다. 뒤에 좀 넘겨보세요. 필수 예제 2개가 있습니다. 네. 필수 예제는, 앞에 필수 예제보다는, 대표 예제는, 앞에 거보다는 이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요 문제는 좀 잘 봐둬야 돼, 이거. 왜냐면은, 이게 22학년도잖아, 얘가 이제 22학년도. 이게 이제, 22학년도 시험이면은 21년에 치러진 시험인 거거든요. 2021년에. 이제 이 문제가 출제되면은, 보통 학교 시험 범위에서 저 문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출 문제가. 얘가 이제 조금 괜찮은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 이상률 변수 2개의 표가 나와 있어. 2개의 표가. 근데 뭔가 느낌이 있는 게, x, y는 같은 확률 변수 값이고, 확률 나온 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대칭이거든요. 얘가 이제 대칭. 얘가 이제 A, B, C, B, A. 좌우 대칭이야, 얘가 이제. 밑에도 뭔가 잘 보시면은, 뭔가 대칭이 느낌이 납니다. 대칭이 느낌이. 확률이 대칭이면은, 여기서 뭘 이끌어낼 수 있을까? 확률이 대칭이면은? 평균을 뭔가 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이 몇일까? 이거 얘네 둘 다 평균이 몇 나와야 될까, 얘들아? 이거 평균이? 5 나와야 되는 거 알겠니? 확률이 대칭이면은? 대칭이면 정가운데 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정가운데 거가. 실제로 계산해보시면은, 쟤는 평균이 5로 계산이 될 거야. 11 더하기 10. 네. 여기도 확률이 대칭이니까, 가운데 5로 계산은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저 분산이 5분의 31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균식 일단 한번 직접 써볼게. 평균식. 평균식 일단 위에 거 쓰기 전에 일단 확률의 총합 씁시다. 확률의 총합은 저거 다 더해서 1이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 요거 일단 하나 쓰고 들어갈 거야. 요식을. 요식 하나 쓰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평균 구하는 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평균 구하는 것도 뭐 a 플러스 뭐 3b 플러스 5c 플러스 7b 플러스 뭐 9a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위에서 이제 계산한 거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얘는 이제 의미 없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위에 거 그냥 5배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5로 그냥 바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분산 구하는 식을 써봐야 돼. 분산 구하는 식을. 요거를 써봐야 되는데 분산 구하는 식 써보시면 a 플러스 9b 플러스 25c 플러스 49b 네, 플러스 81a가 나오게 되고 얘가 이제 5분의 31이다. 요런 게 이제 나오는데, 요런 게 나오는데. 분산이 5분의 31. EX 제곱이 이거 EX 제곱 안 뺐지? 자, 평균의 제곱 빼주시면 얘가 이제 25. 5의 제곱이니까 25를 빼줘야 되겠지? 일단은, 여기까지 식 일단 쓸 수 있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쓰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밑에 거 분산을 구해줘야 돼. 밑에 거 분산. 일단 식을 써보셔야 됩니다. 식을 다 써봐야 되거든. 밑에 거 식 쓰면은 얘가 이제 제곱해서 이제 곱해주고 다 쓸게. 자 9b 플러스 25에다가 이제 c-10분의 1. 그 다음에 77에 49b.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81 a 플러스 20분의 1. 얘도 평균이 밑에 것도 평균이 똑같이 5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게 잘 보면은 여기 이거 있잖아. 지금 여기 나열된 이것들이 여기 밑에 똑같이 있습니다. A, 9B, 25C, 49B, 81A, 마이너스 25. 밑줄 친 거 위에 거랑 완전히 대응시킬 수 있잖아. 밑줄 친 거. 그래서 밑줄 친 거를 저거로 그냥 바꿔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분의 1 남아있는 거, 여기 약분해서 2분의 5 남아있는 거, 여기 이제 약분해서, 약분 안 하고, 20분의 81.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이제 10배까지 해주라 라는 게 최종 답이래. 곱하기 10배까지 해주는 게. 요 계산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계산만. 뭐 한 건지 아시겠니?
ABC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그냥 구해놨던 값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구해놨던 값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고, 구해놨던 값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런 문제고, 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BC를 무조건 약간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어서 약간 그런 강박에 조금 이제 사로잡힐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문제야. 얘는 벗어나야 되시는 문제고, 마지막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면, 마지막. 자, 요거는 이제 21수능이거든요. 21수능.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요것도 이제 그냥 씩 세워서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응용이 된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나마 써야 된다는 점, 이제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어려운 건 없고, 주사위 던졌을 때 2 하면은 뭐 X축 한 번, 3 이상이면은 Y축 한 번 이렇게 나와 있어. 15번 이제 하는 거니까, 기준을 나는 일단 얘로 잡을게요, 얘로. 2 이하를. 그럼 15번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15-X번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남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좌표식을 한번 좀 써보시게 되면은, X축으로 3칸 가는 게 X번이니까 3X를 X좌표의 이 이동 변화량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한 칸 가는 거는 3 이상일 때 저렇게 하는 거니까, 나머지 15-X번은 Y축으로 한 칸. 이런 식으로 좌표를 완성할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좌표를. 얘가 이제 어떻게 막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점 좌표인데,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래. 아, 근데 지금 여기 X가 이미 쓰여가지고, 요거 문자를 좀 Y로 바꿔주겠습니다. Y로. 요거 Y로 좀 바꿀게요. 요것만 Y로 좀 바꾸겠습니다. Y로. 그러면은 그 공식을 그냥 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자, 공식 잘 기억나시죠? 루트, 이제 X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분자는 저거 대입해주는 거니까, 9Y, 그 다음에 플러스 60 마이너스 4Y. 얘가 이제 되겠다. 얘가. 자, 그러면 좀 더 정리해 보시면, 이게 5분의, 자, 절대값 5y 플러스 12. 60. 그럼 5로 약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절대값 y 플러스 12.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떨어지겠지?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 좀 썼어. 그러면은, 이제 그 EX 구하는 건데, 이제 X와 Y 사이의 이제 관계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그 공식 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이제 X인 거잖아, 얘가 이제 X. 그러면 Y의 평균 구한 다음에 더하기 12 한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Y의 평균을 일단 먼저 구합니다. Y의 평균. 얘를 먼저 구해주죠. Y의 평균은 지금 이 Y의 분포를 좀 봐줘야 되는데, 이게 총 15번 시행하는 거였고, 그 주사위 던졌을 때 이 이하가 나오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확률이 3분의 1일 거야. 그래서 평균 Y 계산해 보시면 5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EX 계산해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거 5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7,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돼. 17로 해주시면 됩니다.